비교는 분리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작업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불쾌하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451강입니다. 셋단자는 기준을 알려고 합니다. 셋단자는 원칙을 찾으려 합니다. 한자의 의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과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준과 원칙을 아는 것이 한자 공부의 기준이니까요. 오늘은 견줄 비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견줄 비자입니다. 견줄 비자는 견주다는 뜻이 있고 비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견줄 비자는 비수 비자가 2번 겹쳐 있습니다. 이 비수 비자는 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수로 사용될 때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견줄 비자가 의미하는 그 비교는 사람과 사람을 한자리에 세운 모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두고 비교하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비수 비자는 사람의 이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하는 모양을 견줄 비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견줄 비자는 사람과 사람을 한자리에 세운 모양으로서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두고 비교하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조심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소비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하청이라는 말은 웃음을 보는 것이 맑은 황화를 보는 것만큼 어렵다는 뜻으로서 좀처럼 웃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한 비교라는 말에서나 즐비하다고 할 때도 견줄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견줄비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개자는 모두를 의미하고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두 개자는 견줄비자와 말할 백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견줄비자는 견주다, 비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할 백자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또 흰색을 의미하죠. 그럴 때는 흰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개자는 견주며 말하는 대상이 모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해서 하는 말에는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을 비교하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죠. 모두 개자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견주며 말하는 대상이 모두라는 것으로서 비교해서 하는 말에는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를 두고 누가 나은지 누가 모자란지를 비교해보는 것이죠. 이럴 때는 누구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세 개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세 개탁은 온 세상이 다 흐리다는 뜻으로서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르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세상 모두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학교를 모두 출석했을 때 개근이라고 합니다. 또 객이라는 말도 있지요. 객일시, 객이 월식이라고 할 때 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모두 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견줄비자가 사용되고 있는 두 번째 관련자는 비평할 비자입니다. 비평할 비자는 비평하다는 뜻이 있죠. 이 비평할 비자는 손수변의 견줄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견줄비자는 견주다는 뜻으로서 비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할 비자는 적극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비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도나 행동에 대해 선하게 품평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평이라 설명하는 것이죠. 비평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석해서 가치를 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평과 비판은 조금 다르지요. 비평의 도가 조금 지나치면 비판이 되게 됩니다. 이 비평할 비자는 적극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선하게 품평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평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비용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용린은 용의 비늘을 건드린다는 뜻으로서 임금의 비위를 건드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한 비평이라고 할 때나 비판한다고 할 때도 비평할 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맞곤자입니다. 맞곤자는 맞이를 의미하죠. 첫째를 말합니다. 또 곤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맞곤자는 해일자와 견줄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일자는 해를 의미합니다. 또 견줄비자는 견주다는 뜻으로서 비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곤자는 맞이는 해와 비교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계자가 되는 맞이는 아버지와 견주는 위치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왕조고 경우에 당연하게도 첫째가 세자가 되는 것이죠. 후계자가 됩니다. 그렇게 후계자가 되면 아버지인 왕과 항상 비교가 되는 것이죠. 맞곤자는 맞이는 해와 비교된다는 뜻으로서 후계자인 맞이는 아버지와 견주는 위치에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곤충이라 할 때 이 맞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벌레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 곤충이죠. 견줄비자가 사용된 네 번째 관련자는 덮을 비자입니다. 덮을 비자는 덮다는 뜻이 있고 가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덧불빛자는 지범자와 경줄빛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지범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처마를 형성한 그런 모양입니다. 또한 경줄빛자는 견주다는 뜻이 있고 비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불빛자는 집에서 비교하는 것은 덮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가족 간의 위부와 비교하는 것은 용인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에서 아이를 들여다보면 위부와 비교할 일이 많습니다. 이 아이가 최고라고 하면서 세상 누구와 비교하면서 가장 뛰어난 사람, 천재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아이를 밖에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인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덧불빛자는 집에서 비교하는 것은 덮어진다는 표현으로서 집에서 가족 간의 위부와 비교하는 것은 용인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든지 덮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편들어서 감싸주고 보호하는 것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덧불빛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삼가할 비자입니다. 삼가할 비자는 삼가다는 뜻도 있고 조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삼가할 비자는 경줄빛자와 반드시 필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견줄빛자는 견주다는 뜻이 있고 비교를 의미합니다. 또 반드시 필자는 반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할 필자는 비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매우 삼가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심해야 탈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든지 비교는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엊그제 치러졌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고사가 대표적인 비교입니다. 전국의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시험을 치르며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비교하는 것이죠. 이런 비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생활에서 이런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심해야 탈이 없는 것이죠. 삼가해야 됩니다. 함부로 비교하다가는 큰 탈이 생기는 것이죠. 삼가할 비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징비록이 있습니다.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으로 임진왜란을 지휘했던 유성룡이 왜란 후에 낙향해서 지은 책입니다. 오늘은 견줄빛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비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